자, 이제는 총선, 특히 공천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속속들이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1차 단수 공천 발표를 했고 어제는 2차 25곳에 대한 2차 단수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단수 공천자를 확정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광진을의 고민정, 서초을의 홍익표 등 단수 공천 10곳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이 공천 작업이 확연하게 느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천 결과가 나왔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 상황이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명단,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실시를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지금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지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님도 공천 배제에 대해서 겸연히 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김성태 전 의원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이번 윤석열 총선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건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드디어 눈치 없는 무대뽀 형님이 총선 공천 실청을 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됐어요. 진작 이렇게 써야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무성마저도 지금 나가리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 목소리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승민이 때문에, 세보당 계열들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유승민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죠? 이기는 공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공천은요, 절대 이기는 공천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공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유승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대 TV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략 공천이 아니라 뭐 시키면 된다고요? 전략 탈당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작업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유승민을요, 전략적으로 탈당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는 이기는 공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전략적인 거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서 전략 탈당시켜라. 그럼 유승민이가 정계 은퇴를 하든 아니면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스무스하게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공천 작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민주당의 파열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단수 공천 명단을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요, 벌써부터 비명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는데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누굽니까? 친명으로 분류되었던 문학진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비선팀이 있다고요. 그 비선팀 이름이 경기도팀이라고요. 그 비선팀에 의해서 당 공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농간에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도 아닙니다. 비명도 아닙니다. 친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주당 원로들조차도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정체불명 비선조직 공천 개입이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드러난 거죠. 민주당에는 시스템 공천 없다. 민주당의 공관위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다. 결국에는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이재명 혼자 공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부적에서 외부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직접 전화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입니다 라고 전화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내용까지 나오고 있느냐, 이재명이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수사받고 있고 관련자들이 소환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재명이 전화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루된 사람만 몇 명입니까? 2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전화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너는, 지는, 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아니, 우리가 못했으면 못했지 너보다는 못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돈봉투 게이트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을 위해서, 이번에 총선을 위해서 좀 불출마 좀 해주십시오.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어떤 생각 들겠냐고요. 니는, 지는 이런 소리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전화를 거면 걸수록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대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포장지 예쁘게 씌워놨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재명이 측근들과 현역 컷오프를 심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엔 시스템 공천 없다. 결국에는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컷오프를 논의하고 있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전화까지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야 논의에서 누구 지금 컷오프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노웅래, 기동민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사자들이. 실제 노웅래도 지금 돈봉투 부스럭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명백한 밀실론이다.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고 그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 특히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도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국민들의 심판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요. 지금은 한두 사람, 세네 사람에 지금 국한되지만 이 목소리가 수십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목소리가 수십 명 되면 될수록 이재명은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웃음을 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낙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낙연이 손짓하겠죠. 이리 와. 이재명 싫지? 거봐. 내가 이재명 사당원 때문에 뛰쳐나갔잖아. 같이 나가자 그럴 때 같이 나가지. 이러면서 개혁신당 쪽으로 이낙연이가 슬금슬금 사람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긴장감을 표명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준석이죠. 준석이. 왜겠습니까? 개혁신당 안에 민주당 인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긴장을 할 사람은 바로 이준석입니다. 왜냐? 자신의 주도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준석이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공천 자금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 반발하는 목소리 가운데 준석이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데려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딴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모두 다 승복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혀 다르게 이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명계든 친명계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개혁신당 안에 이준석과 이낙연이 양당을 향해서 손짓을 내밀고 있지만 지금 이준석의 손짓은 멀어지고 있고 이낙연의 손짓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도 코너에 몰리게 될 것이고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
지금 지분 경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색과 보조금 용처와 관련돼서 지금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뭘 방송해 드렸죠? 특히 상징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은 당의 상징색이 뭔지도 결정을 안 한 채 둘이 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합당한 겁니까? 돈 때문에 합당한 겁니다. 돈 때문에. 네, 그것이 여실하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이서 어떤 색깔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준석은 오렌지색, 이낙연은 짙은 바다색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언론들이 벌써 보도하고 있어요. 개혁신당 남색이 강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는 이준석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준석이가 지금 점점점 개혁신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준석이 목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당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준석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준석아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이준석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철근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넥타이에다가 짙은 바다색을 넣고 있어요. 짙은 바다색. 지금 이 정도로 개혁신당 내부에 이준석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넥타이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 여러분. 저런 넥타이 찾는 것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 첫 번째, 오렌지색 넥타이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오렌지색에다가 짙은 바다색을 찾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철근이 이 찾기 어려운 넥타이를 찾아다가 저렇게 직접 매서 이준석 뒤에 있다라는 건 이건 그만큼 이준석이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준석이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사당화 목소리를 너나 할 것 없이 내고 있고 그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 공천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사당화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거죠. 아,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천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사당을 위해서 공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를 아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민주당의 내부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던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재명 방탄조끼 찢어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민주당 내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공천, 민주당의 공천 과정 속에서 지금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민주당이 만들겠다라는,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바로 통합 비례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민주당 위성정당의 실체도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자신의 공약, 약속을 어겨가면서 준연동형 비례선거를 지금 선택을 했고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라 말씀드렸죠? 좌파 시민단체들 쌍끌이에다가 한 자리씩 나눠주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래서 민주당이 뭐까지 했다고요? 진보당 등과 통합비례당 첫 회의까지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 사진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누구를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사람 보여드렸잖아요. 박서군. 박서군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근에도 이재명과 함께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선전선동을 했던 게 바로 박서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비례정당 회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한 자리씩 나눠주겠다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당 안에서 어떤 목소리 나왔다고요? 이런 목소리 나왔다고요. 전쟁이기 피하려면 윤석열 정권 바꾸고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 저 회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송 해드렸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이 만들겠다라는 그 통합형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지금 그 안에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창원 간첩단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원 간첩단이. 실제 제가 명단까지 까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면서 좌파 시민단체들을 쌍끌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일동이라 그래서요. 지금 이런 좌파 단체들과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2명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강세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이 진보대학생 넷이 어떤 곳이라고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 처리수와 관련돼서 투기 반대한다며 일본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진보 대학생 넷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지금 민주당이 통합 비례정당을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었죠. 지금 이런 애들과 민주당이 지금 통합 비례정당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던 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병화,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네? 자, 경남진보연합이 어떤 곳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창원 간첩단.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오늘 기소. 창원 간첩단에 지금 연루가 되어서 기소를 당한 곳이 바로 경남진보연합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이거예요. 네? 창원 간첩단 사건. 심지어 북한한테 지령받아서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한 곳. 지금 그와 연루된 경남진보연합이 실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겠다라는 통합비례정당에 포함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회의 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회의 내용에 이런 내용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전쟁이기 피하려면 윤석열 정권 바꾸고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실체를 민주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회의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를 하고 있고 지금 비례정당에서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좌파 세력들 쌍끌이에다가 한 자리씩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손상대 TV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곳이 계십니다. 그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요. 바로 KBS예요. KBS. 어제 KBS 9시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분명히 이거 방송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의 위상정당 실체, 창원 간첩단이 왜 나오냐고 제가 일일이 방송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KBS가 자세히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요. 통합 비례정당 논의 모임에 간첩사건 연루단체 대표가 포함돼 있다. 이걸 방송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KBS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통합 비례정당 구성을 논의하는 시민단체 모임에 간첩 사건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첩들에게 국회 문을 열어줄 거냐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 야권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정치시민회의 참여자 명단 232명 가운데 경남진보연합 이모 상임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진보연합은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경남진보연합 성모 씨와 정모 씨 등 2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파놓은 뒷문으로 반미 종북 세력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도 거북한데 한술 더 떠 간첩들이 활동할 공간으로 국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경남진보연합 이모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모임에 참여했을 뿐이며 창원 간첩단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진보연합 이모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은 수사당국의 공안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6년 7년이 지난 시점에 일하면서 아무도 기억도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공안몰이식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구성원들을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설명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해드렸던 내용을 지금 KBS가 9시 뉴스에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알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저의 방송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상대 TV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KBS가 저렇게 보도를 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KBS 보도 보신 분들은요, 정말 국민들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KBS의 정상화죠. 왜겠습니까? KBS가 없는 소리 했습니까? 있는 소리 했잖아요. 네? 실제 간첩사건 연루단체 대표가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이 지금 인터뷰까지 따지 않았습니까?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추후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전 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민주당의 해명이에요.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구성원을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 지금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비례정당에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순번 쪄가지고 배지 달아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일일이 검증 안 합니까? 검증해야지. 검증해야죠. 왜냐? 니들이 만드는 정당이잖아요. 그 통합 비례정당 딴 데서 만드는 겁니까? 민주당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인 이재명이 만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몰랐다, 검증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공천 작업 중에서는 이재명 사당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통합 비례 위사정당에는 지금 하다 못해가지고 간첩 사건에 연루된 단체 대표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떤 일 벌어지냐, 이런 얘기가 국회 내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지 달고. 이런 얘기가 실제 법제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지 달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하고 현명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